자, 저희가 또 우리 이성문 팀장님이 준비해주신 코인 BW 준비된 이제 뉴스를 다 보았고, 저희 다음 코너가 우리 신드님이 방송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짤이요? 할 때마다 오글거리는. 아니요, 네. 아니요. 신드님 같이 외쳐주시는 건데 같이 외쳐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코너를 시작할 때 제가 보진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화면을 못 봐요. 따라 다른 걸 하시면 또 돼요. 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소개할 때마다 고난을 느끼는 그 코너입니다. 암호화폐가 곤란할 땐 고난! 괜찮은데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거 하는 거 몰라서요. 부모님은 안 보시면 됩니다. 자, ICO 고난이 올 땐 고난! 풀샷으로 꼭 보여주세요. 코인 때문에 골랐을 때 저는 고난! 이 모자이크 해주세요. 네, 안 되겠어요. 네, 고란 기자님의 Drop the Beat입니다. 예, Drop the Beat. Drop the Beat. 네. 우리 코인판에서 또 신금을 웃고 울리는 그런 정말 짤들을. 우리 민족이 해악이 넘치는 네. 민족이라고 이렇게 시장은 안 좋지만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박수가 절로 네, 나오는 맞아요. 짤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짤을 일단 준비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을 좀 보기 위해서 네. 시장 상황 한번 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시장 상황은 네, 이렇습니다. 붉은 맛이 네, 저기 확 올라가고 있죠. 금요일 밤이었어요. 불금을 맞았었는데 불탔네요. 제가 이게 일요일 날 캡처를 뜬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오늘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데 불금 맞고 작년이 전사했습니다. 불금에 네. 클럽 가려고 이제 돈을 숙취에 지금 올려갖고 허덕이고 쓰고 있는 건가요? 클럽 가서 돈 쓰고서 이제 떠나겠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이게? 이게 좀 약간 불금으로 확 달아올랐다가 오. 금방 다 식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직 400만 원 회복을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불금을 맞았던 상황이었다. 이 네. 부분을 이제 보시고요. 이제 다음을 제대로 보시면 리듬 탔다고.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짤 나오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어땠나 이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서점의 그 가판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서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있고 누워 있는 게 있어요. 네네. 누워 있는 책이 최신 신간이고 그렇죠, 그렇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저기 베스트셀러 여기 가판대에 누워 있는 책들이 다 비트코인 책이었어요. 넥스트머니. 는 없습니다. 저기 좀 잘 안 보여. 왜냐면 저때 책이 안 다행히 나왔어. 제 책은 넥스트머니가 있는데. 아니 저기 써 있길래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이라고. 넥스트머니 제 책은 비트코인이라고. 없어요. 저 책은 다른 책입니다. 제가 쓴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저 책은 김진아 전 코빗 이사가 쓴 책입니다. 네, 아무튼 저렇게 책들이 깔렸을 때 저도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 때를 놓치고 제가 책이 못 나와서 베스트셀러 만들어서 뭔가 해볼까 했었는데 네, 지금 1세 겨우 찍고 2세 지금 듣고 지금 거의 무슨 얼마나 파셨어요? 저도 좀 파. 네, 도와주세요. 네. 아니 저도 책이 나왔는데 많이 판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언론사에서 언제 시점이었어요? 제 1월 달이요. 1월이었으면 작년. 예, 처음에 막 경제 부문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 떡락하니까 네. 2주 만에 판 거를 1년 동안 복구를 못 하더라고요. 2주 만에 판 거. 환율도 같이 떡락이 돼. 네. 사실 이제 저때 사실 책이 없었어요. 네. 제가 저때 이제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책이 없는 것 같다. 외서 빼고는 근데 외서는 조금 약간 읽는데 좀 약간 좀 거칠잖아요. 네. 문장 네, 같은 게 번역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번역이니까. 내가 한번 책을 써보자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사이 시작은 네. 저렇게 저 바이바이 하고 나서 이제 책이 잘 됐죠. 아무튼 딱 1년 전 상황 요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말 서점에 가면은 네. 온통 잠깐 가상화폐. 광고 한번 해도 될까요? 3월 달에 또 책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는 가격이 오를 때 낼 거니까 3월 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그 3월을 그 상승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3월로 잡았어요. 바이낸스 쪽하고 좀 이렇게 이메일도 주고받고 해갖고. 네, 그렇다면요. 딱 1년 전 상황. 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간다. 보시죠. 네, 갑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저게 갑니다. 뭐예요? 근데 네, 짤입니다. 네, 아니 현 왜 죽어요 코인 사람이? 네.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하이비라고 하나 그런 이게 느낌인가요? 그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뭘까요 이게? 네, 갑니다라고 했는데 쓰러지죠. 가 하니까. 네, 네.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 갑니다라고 했는데 저 쓰러지는데. 짤의 글씨가 너무 그냥 가 간다. 네, 이런 짤이 지금 나왔어요. 지금 저 제목이 딱 말해줘. 현 코인판 상황. 상황. 캬 했는데 정말 같습니다. 네. 네. 다 쓰러지고 계시네요. 저 쓰러진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닌가 생각. 가즈하면 진짜 가버리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렇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호기심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가지야.
네, 그것이 사람을 잡고 있죠. 네. 제밥비. 네, 제압비가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아마 이렇게 다 뭔가 아예 체념을 하고 네. 존버가 되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손절하고 내가 다시는 이 시장을 보나봐라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무인도에 사시는 분처럼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목이 가즈아를 외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무서운데요. 네. 절대 외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럼 다음 짤 보여주세요. 야, 이겁니다. 가려고 했는데, 네, 가려고 했는데. 나도 좀 네, 네. 가자. 나도 좀 가자. 지금 상황인 거죠. 좀 갈만했는데 불금이라서 가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되는 아, 아프겠다. 네, 시장에 오를만 했는데 검찰이 업비트 불구속 기소하고 시장에 오를만 했는데 이더리움 네, 하드포크 취소하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겠어요, 정말. 아, 다 우리 같아요, 막. 다. 다 우리 같네요. 네, 다음 짤 보여주세요. 네, 이거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나는 존버가 무슨 학자 이름인 줄 알았어. 괜찮지 않아? 존 브로 존 브로. 해가지고 48째 공지학자. 하락하는 것은 최저점을 찍으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 즉 근데 되게 잘 쓰셨다. 즉 기다리면 오른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차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 네, 근데 주범. 네. 그렇죠. 사실 그 버티겠다니. 소위 말하는 게 코리니 분들 가운데서는 야 도대체 존버가 뭐야, 존버가 뭐야 해가지고 실제로 네. 아마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저도 존버라는 단어를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아 버틸 때 쓰는 단어다. 처음으로 어. 저거의 그 오리지널리티는 그 이회수 시인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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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음. 다음 짤 보여주세요. 아 비트코인 짤 하나로 설명한다고 하는 게 제목이거든요. 아 너무 슬프죠. 어떡해. 자 여기서 자 우리 신도님은 과연 어디에 몇 층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피라미드의 몇 저 층쯤. 피라미드 끝점이죠, 항상. 아. 대출의 마지막 지점. 아. 개미. 대출의 마지막. 저는 대중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채팅창에 시체. 아 정말 네. 아,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네. 정말 극소수인 거죠. 저렇게 네. 이제 저점에서 그래서 사시는 진짜 이 분들이. 비트코인 짤 하나로 설명. 아 이게 그림을 누가 만드셨는지 정말. 항상 저희는 진짜 웃픈 네. 느낌이에요. 이집트 노예 카스트 제도 같기도 하고 이집트 노예 제도 같기도 하고 다 맨 밑에 있네요. 저는 갑자기 어떻게 그 봐도. 이집트 뭐 피라미드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파국님이 생각나시네요. 최근 유행하는 그 스카이캐슬에 파국이다. 언제나 꼭대기를 가라. 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 아, 네. 우리 아더킹님은 밑에서 두 번째시랍니다. 그래도 맨 밑은 아니네요. 맨 밑은 아니시네요. 저기 더 찔리겠지. 굉장히 훌륭하신 분 계시네요. 양손에 팜 들고 네. 님께서 재작년에 추석 때 270만 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오,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그런 네. 재장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는 게 혹시 270만 원에 산 비트코인 300만 원에 파시고 250만 원, 2,500만 원에 다시 구입하신 거 아닌지 살짝 걱정이 네. 돼요. 그건 좀 솔직히 그런 걱정이 분들이 되네요. 많아요. 처음에 네. 200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득이었는데 왜 손해를 봤다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산 것만 자랑하고 싶은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흑역사는 기억을 안 하시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가지고 계시대요? 오, 여전히 플러스네요. 재작년에 사셨는데 대단한 네. 인내심을 가지시고 계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저분들 존버 정신을 실천하시는 저도 200만 건데요. 원대 실제로 산 코인들이 있고요. 아직 안 팔았는데 불타기로 했죠. 2천만 아. 원에서 사버리고 하니까 평단이 높아져 갖고 그 위험한 맨 불타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다른 이제 채팅방이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양손에 팡 들고 난님처럼 270만 원 샀는데 지금도 들고 있다. 야 그러면 이익 본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이상한 게요. 그렇죠.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점 200, 네. 2,500만 원. 그게 진짜 내 그게 돈으로 내 하는 돈으로 거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때 팔았다면 맞아요. 애에서 그래서 되게 벗어나지 심리적 못하시더라고요. 박탈감이 네.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냥 현실로 보면은 돈 번 거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짤 보여주세요.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무 일 하나 같이 하자. 신세계. 네. 코인명 신세계. 단톡방에 재밌다 문자 순간 코인을 펌핑시킨다. 아따 우리 브라더 정색했다가 에어드랍 받은 거 브라더 줄게. 이게 너무 웃겨요. 단톡방 대화 캡처한가 보네요. 더 이상 운전 못하겠어요. 근데 맨날 잡코인만 주면서 비키라도 준단 말이야. 네, 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잘 1편이었고요. 야, 네. 이분 거의 뭐 예술인데요. 다음 2편 보여주세요. 이게 소리까지 같이 보면 참 아, 좋을 텐데.
와, 지갑 주소 불러라. 아이씨. 방장선거. 진짜 잘 만드셨죠? 맞아요. 불장 가자. 가자. 아, 3표까지 있어. 네, 3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 제가 빨리 보고 또 싶다. 마련해가지고요. 또 들고 오겠습니다. 저거는 뭐 거의 예술 경제예요. 비트코인 할 게 아니라 저거를 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저걸로 ICO를 해야지 지금 짤 ICO 해갖고 왜? 딸 ICU. 네. 정말 능력자세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지금 상황입니다. 누가 떡락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몰랐으면 마-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말만 마지막은 해도. 항상 훈훈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 훈훈하게 아무래도 훈훈한 게 있어요. 마지 십을 심슨을 원 없이 그려봤으면 아. 혹시 다음 달이나 그 아까 말한 시그널이라고 말씀하신 그 3월 달쯤에는 그 여기 우리 심슨이 아니라 마지 심슨을 네. 그리지 않을까? 심슨이 왜 나오는 건데? 저기 보시면은 심슨 가족이에요. 네, 맨 왼쪽에 두 번째 있잖아요. 외국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분의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솟아 높아서 있어요. 네. 위로 높아서 차트처럼 네, 솟아 있어요. 차트가 마지 심슨의 머리처럼 세대가 올라갔으면 틀리긴 좋겠다. 틀리구나. 우리는 엑스제팬 일본 그룹 있어요. 그분들 보시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머리가 다 위로 가 네네. 있습니다. 아시죠? 그 네. 약간 햇님 같은 머리. 네. 네. 햇님. 네. 그래서 뭐 마지막은 역시 희망적으로 마무리해서 마지 심슨 가자 이렇게 가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 참 그래도 이렇게 해악의 민족이기도 한데 참 이렇게 또 훈훈한 짤들도 훈훈하게 많이 짤로 올라오네요.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 좋네요. 채팅창에 네, 이제 저희 아까 그 피라미드를 보고 네. 보시고 난 후에 본인들이 어디에서 이제 조절하셨는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계세요. 네, 저도 저희- 밑에서 세 번째에서 샀습니다. 저거 보니까 최근에 드라마가 어디서 나왔는데 네. 노예들이 얼마나 더 굵은 사슬을 맺냐를 갖고 자랑을 한대요. 노예들은. 네. 결국에 아. 지금 피라미드는 다 노예 아닌가? 지금 도대체 무슨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건가요? 드라마인지 차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어디서 보통 봤는데 요즘 분들은 다 파국을 아실 텐데 파국을 모른다고 하시니 제가 한국이 네, 드라마 아, 캐릭터입니다. 네, 요즘 하늘성. 하늘성. 네, 제가 드라마를 보긴 봤는데 그 뭐지? 천공지성이라고 중국에서 해적판이 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 때문에 재밌는 경우가 이렇게 SBS에서 그 뭐죠? 별그대? 네네네. 네, 그 판권 5억에 팔았는데 네. 네. 엄청났죠. 네, 중국이 네, 돈 다 그렇죠. 벌었죠. 갑자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픈? 갑자기요? 그게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제가 강의한 게 있어서 네. 그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또 재밌는 짤들도 많이 봤고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번 코너는요. 암호화폐 ICO 관련 초에 고수부터 입문자들까지 모두의 궁금점, 문제점, 그리고 주장 또는 하소연 등을 담은 비트박스입니다. 사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하소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공개 한번 해볼게요. 자, 깁니다. 따단. 디지바이트는 가장 탈중화된 암호화폐 중 하나고 보다 나은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디지바이트가 어떤 코인인지 잘 몰라서요. 네,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르고 다 떠나서요. 네. 제가 IT 업계에 한 20년째 있는데 네네.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5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네, 못 한다는 얘기를 돌려말해요. 말씀을, 네. 저도 안 더 이상 하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그냥 디지바이트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몇 년 전에 암호화폐가 많이 없었을 때 시총이 대단히 3위인가 4위까지 있었는데 그거로 많이 하락을 해갖고 지금 대단히, 어디예요? 시총이? 밑에 본 적이 없던.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시총이 높고 지금 낮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저게 혹시 그 소위 그 커뮤니티 분들이 대구은행이라고 불렀던 그 카페인가요? DGB? 네. DGB 저거 맞나? 제 기억으로 맞는 거 아닌가? 맞나 모르겠는데 저도 디지바이트 하도 오래전에 봐갖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3, 4년을 개발했는데 상용화 제품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심지어 5년이랍니다. 네.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게 출시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럼 지금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거는? 그런 진행형인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건 가장 기대를 많이 해서 질문을 그렇죠. 주신 다 것 기대를 같아요. 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셨다는 얘기는 본인이 들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속상하네요, 갑자기. 근데 속상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달러와 같은 작동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오르면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이나 법정화폐가 직접 거래되는 그러니까 빗썸과 같은 환경이 네. 더 많이 전달이 되면 그때는 주식처럼 각계로 움직입니다. 네, 아직은 각계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변동성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힘든 시점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게요. 지난 2017년 말 18년 초에는 그냥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안 올랐으니까 오늘 오를 거다라는 게 통하는 장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오더라도 그때는 진짜 뭐 기술력이 있냐, 상용화가 그건 가능하냐 당연하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상승 폭이나 아니면은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얘만 안 오를 수도 있고 뭐가 오를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개별적으로 펼쳐지는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 조금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네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만약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다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모든 코인을 사는 구조가 돼 있다면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오르면 비트코인 하부 구조로 살 수 있는 자산은 다 올라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승폭이 예전보다 미진할 수 있지만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는 맞습니다. 구조 마켓이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의 자산 가치가 다 오르잖아요. 그럼 미국의 자산은 다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시장은 법정화폐를 쓰는 우리나라 몇 개국 외에는 거의 다 비트코인 마켓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당연히 오르면 그 자산도 올라요. 네. 그런데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구조가 변화의 조짐이 너무 크죠. 아니요. 다 오르는 건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코인이 기존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채팅창에는 디지발트가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다행이다라고. 5년 살았으면 6년도 사는 거는 6년도 네. 네. 자, 우리 다음 박스 볼게요. 400만 원대 지키던 비트코인이 5만 원 간다고 했을 때 놀랬는데 하루아침에 5만 원 갔다고 했을 때 코인KO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뭐 저는 딱 아유 이거 사야 되는데 그 생각만 했죠.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네. 그냥 10중 8구 거의 100이면 100이 다 시스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거래소에서만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코인제스트 이제 사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샀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생각이시구나. 샀어야 역시. 되는데. 네. 왜냐면은 이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으셔서 약간 AI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분들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신우님도 같은 생각 하셨나요? 저는 만약에 코인제스트 말고 전 거래소 5만 원이었다 그러면 네. 뭐 종교를 가지려고 노력했죠. 종교를 가지려고 머리를 잘랐겠죠. 미루고 이제 뭐 승려복을 입고 돌아다녔겠죠. 이제 제가 나 아닌 팔로우를 척하고. 못했는데 그래서 저 때 5만 원에 사셨던 분들 다시 토를 내셔야 네, 되나요? 놀백해야 된다고 무조건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법이 돼요.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시장에?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어떻게 투자가가 손해 보는 건 지켜야 되고. 예. 그 소위 갑이, 말하는 예, 그 예. 약관에 보면은 갑이, 투자자가 손해 예. 보도록 약간 예, 갑들이 이제 손해 보는 건 안 되게 돼 있고 야. 을들이 손해 보는 건 무조건 우리가 손해 봐요. 마음 아프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빠른 합니다. 사람들은 저 비트코인 사갖고 전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송한 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협박조로. 아니 근데 그거 안 물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네네네. 연초에 많아갖고 네. 거래소 관계자분들하고 딜을 직접 하는 자리에 제가 갔었습니다. 네네. 변호사분이 나와갖고 네. 정중하게 깜빵 갈 생각 없냐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거래소가 뭐 법적 테두리도 없고 뭐 자산을 내서 뭐 아무 법도 네. 없잖아요. 지금 거래소를 잡아들인 법이 대부분 사기잖아요. 횡령 배임 네. 등등.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말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기반을 갖고 만났기 때문에 반박을 안 했고요. 그냥 돌려줬는데 이제 약간의 보상 정도의 개념은 좀 있었긴 했는데 네. 네. 횡령죄에 속한다는 분들도 횡령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변호사분들이 딜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네네. 내가 알 수는 없는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좋게 좋게 하자 그래요. 인사드리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7년 겨울에 그 모 거래소 새로 오픈을 하면서 그 트랜잭션 에러가 있어갖고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이더가 몇백 개씩 굽히고 그게 막 3억 같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오, 좋다. 근데 좋다. 그때 그 거래소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제 지인이었는데 딴 데 보내려고 하니까 락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 전송은 안 되는데 어. 매매는 돼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KLW 를 뽑을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팔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걸 그때는 시세가 좋았으니까 네. 못 팔고 그냥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시간을 좀 벌어보자 했는데 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어? 그때 당시에 3억 원어치였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거래소가 그걸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시 삼을 수 있는데 거래소 입장에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니까 충분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소형 거래소면은 그 돈 아까워서라도 역시 네, 대형 거래소입니다. 고가돼서 네. 인심이 나네요. 네. 그렇죠. 고가돼서 인심이 나네요. 그때 정확히 가치가 3억이었거든요. 어. 지금 이제 10분의 1 토막 났죠.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꽁돈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겁나서 못 팔고 있어요. 지금쯤 됐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네. 아 팔아도 됩니다. 유사만 아니면 왜냐면 임원하고 직원들이 다 바뀌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100건. 그렇겠네. 뭐 거래소 관계자분들하고 맨날 바뀌어갖고 인사만 몇 번을 했는지 도대체 담당자가 존재를 안 해요. 네, 그래갖고 업무 협약도 몇 번 깨진 적도 실제로 있고 그래갖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네. 내용은 꼭 톡으로 윤사도 아마 전하겠습니다. 많이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이미 임직원이 많이 바뀌어서. 네. 자, 그리고 다음 비트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짜잔. 암호화폐 업계 화두로 떠오른 STO 기대 반 우려 반 비트코인 시즌 2가 시작되는 건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신도님은 비트코인 시즌 2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네. 분이시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자체를 좀 저는 기술 베이스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요. 달러의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 달러의 위기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달러를 쓰려던 시대에서 누구나 달러를 쓰려던 시대가 저무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미국이라면 어떤 입장에 포지션을 취할까를 본다면 간단한 거죠. 달러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시장 기반을 형성하면 돼요. 미국 쪽에서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준다 그러면 네. 지금 외국가 최근에 뭐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금을 팔았다는 얘기를 많이 달러를 팔고 금을 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달러를 갖고 있다가 금으로 교환하는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높을 때 환차손 환이익을 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을 판 거는 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금을 갖고 있다가 달러가 약해졌을 때 달러로 바꾸면 더 많은 달러로 획득할 수 있는 그 교환 비율 때문에 바꾸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볼 때 달러가 약해진다. 그런 달러가 약해졌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뉘앙스는 맞으니까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은 그렇다면 제가 미국이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신용화폐는 찍어내야 돼. 무조건 대출을 전이해야 하잖아요. 근데 달러를 안 쓰려고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어서 이득이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많이 달러 마켓으로 열린다 그러면 신흥국이 왜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머징 국가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에다 투자를 하냐면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외환 보유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들은 외환이 필요한 시장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의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고 망했다. 근데 왜 채권 시장에 왜 투자하는데 걔네가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외환 보유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IMF가 안 오고 우리 원화가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상당히 높은 포지션을 취하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머징 국가는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달러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시장으로 연다 그러면 미국 쪽에는 더 좋은 포지션을 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다가 목이 조금 더 쉬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그 소위 말하는 STO 등을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저는 STO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전송을 하면 법정화폐 지위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호화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화폐를 지위를 서브하는 역할로 쓰여야 되지 법정화폐 지위를 대처하는 역할을 쓰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투자가들한테는 이 투자가 실패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IT 기업이 미국이 다
시가총액 1위부터 3, 4위 다 가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지금 중국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는 게 통화의 헤비함이에요. 그러니까 IT는 계시니까 IT는 발전하고 다 발전했는데 발전 안 한 게 있어요. 아직도 30년 전에 화폐와 종이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발전된 환경 자체가 우리처럼 예전 환경이 아니라 선진화된 환경이니까 스마트폰의 결제 시스템이 더 편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결제 시장에서 더 미국보다 한 발짝 위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을 미국이 뛰어넘지 않으면 달러의 저변을 넓히는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제가 IT 기업을 갖고 있는 미국의 포지션이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게끔 달러가 국경을 넘어갈 수 있게끔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존이 한국의 영업력이 약한 이유는 결국은 달러 구매력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저도 아마존 안 쓰거든요. 네. 신용카드 외국으로 되는 거 없고 달러 전송하려니 안 되고 근데 아마존이 만약에 전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갖고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결제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카드 결제보다.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자 보세요. 구글은 쌍쌍발을 10,000개를 받아줘요. 근데 네이버는 100개뿐이 못 받아줘. 왜? 구글이 훨씬 더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00개를 받은 기업은 더 단가를 후려칠 수가 있겠죠.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네이버는 100개니까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네. 야, 구글은 10,000개 줬으니까 야, 우리는 98원에 팔자. 네. 그랬을 때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될 네. 건데요? 그 플랫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가 못 들어온 건 수수료 문제하고 그다음에 화폐 전송 속도. 지금 헤비한 화폐가 아직도 최근에 서울대 교수분이 얘기한 것도 옛날에는 스몰 PC가 빅 PC한테 잡혔다. 근데 지금은 패스트 PC가 잡을 것이다. 패스트는 IT를 말하는 거고. 근데 IT에 걸맞는 화폐가 없어요. 미국이, 한국이, 일본이. 왜? 지금의 금융 프레임에 너무나 심취돼 있어갖고 전환을 하려고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송금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결국엔 중국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전략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중국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화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리페이요. 알리페이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페이 화폐가 시스템이죠. 페이 시스템을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 페이 시스템 안에서 위안화도 역시 문제는 뭐냐면 중국 내에서 빠르게 결제되고 저런 게 있는데 해외로 나갈 때 위안화를 쓰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뭐 페이팔이 있는 거나 뭐 알리페이가 있는 거나 알리페이는 지금 중국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위안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럼 말씀드린 미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뭐. 암호화폐를 바꿨을 때, 바꿨을 때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전을 할 때, 환전 개념으로 쓸 때, 만약에 달러를 우리나라 들어와서 환전 개념으로 쓸 때 네. 하루 이틀에 걸렸던 시간들, 그런 거를 아마존 플랫폼 안에서 STO를 주고받으면서 갖고 있으면 물건을 구매해요. STO가 아니라 스테이블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면서 네네.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네. 스테이블의 구매력은 결국엔 네. 달러의 구매력과 네네. 연관성을 가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에 연동되는 코인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각국이 일본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했고 네. 어제자 기자요. 중국은 이미 이전부터 기사로 내보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법정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와서 근데 시장을 스테이블 재편할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중앙 정부라든가 아니면 중앙 은행이 만드는 거는 그렇죠. 결국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되지 않고서 암호화폐 현재 시장이 통화 결제를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법정화폐 말고 다른 통화로 한다, 비트코인으로 한다. 물론 그런 생태계는 분명히 생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네. 그런 저변이 크게 확대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화폐 관리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아서 중앙정부들이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암호화 자산을 사용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니까 각국의 통화 정책 법정 통화로 네네.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 부분에서. 그래서 그 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네. 이설님 뭐 빵 터지는 일 있었나요? 두 분이 너무 진지하게 네네네. 말씀하셔가지고. 아, 네, 네. 네. 아, 그래서 네네. 사실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사이퍼펑크라고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다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네네. 원래는 모든 오토프죠. 정부의 간섭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퍼펑크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도저히 국가 체제 안에서는, 국가 시스템 그렇죠. 안에서는 도저히 이게 뭐 가능하지가 않다. 규제로 들어오면 이게 다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그 암호화폐 기본인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된 화폐거든요. 네. 그럼 지금의 그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사실 말하는 그냥 뭔가 결제를 편리하게, 교역을 편하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이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얘기인데 비트코인만 놓고 봐도 탈중앙화는 실패한.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네, 있지만, 말이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암호화폐 결국에 살아남으려면 중간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최근에 이더리움 비탈릭이 얘기했듯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를 죽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상생하는 개념으로 사이드로 개념으로 간다는 인터뷰를 했던 것도 결국 비탈릭이 느끼는 건 지금 법정화폐를 위협하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그렇죠. 보는 거고 전략적 포지션을 취했다고 저는 판단.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중에는 탈중화가 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 안 되고 뭐 약간 그러면 안 공존한다고 되는 거죠. 하는데 네. 아까 질문이 그 STO에 관련된 부분이면 그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암호화폐가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STO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는 문을 열어줄 거라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재밌어. 제가 저희가 이제 빗썸 썸씽에서 저희 이제 그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거기에 이제 STO 얘기를 제가 조금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때. 그때 지난번에 나왔던 아니구나. 아니, 네, 오늘 이제 월튼 체인이나 그러니까 두 개의 코인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 코인 이코노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STO가 될 수는 있지만 STO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아직 현실화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다음 코너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코너. 사실 이제 두 분이 너무 이제 시간을 너무 불타는 토론을 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방송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그러면 제 말만 마저 할게요. 네네네. 저는 STO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무슨 컨퍼런스 가면 다 STO 얘기만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STO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에 틀 안을 넣으려고 하면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이 토큰 이코노미나 아니면 토큰 시스템을 따라가지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경이 없는 상황인데 주식은 국경이 있잖아요, 분명히.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STO를 만약에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국경이 없어서 이건 글로벌 원 컨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 준비가 돼 있냐 우리가? 그럼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STO를 허용하고 STO라는 그 규제 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 그 펀딩을 받는 업체들이 생길 텐데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봐요. 길게 보면. 근데 지금 약간 돌아다니는 얘기는 마치 내년에 당장 아니면 당장 몇 달 뒤에 당장 이런 식으로 될 거라면서 ICO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약을 파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금방 되진 않는다. 굉장히 여러 번의 규제를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은 맞지만 금방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STO, 우리는 STO를 한다. 우리 STO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코인 가격이 우린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훈 팀장님이 엄청 기다리신 코너가 이제 넘어가려고요. 네네네. 이동훈 팀장님이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요.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빅썸이 제공한 아주 핫한 소식입니다. 빅썸싱 오늘은 과연 어떤 빅썸싱이 소개될지 우리 성훈 팀장님 어떤 빅썸싱이 있나요? 네, 요번에 역시 이제 항상 마찬가지로 두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월튼 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월튼이라는 사람은 그 RFID라는 칩을 개발한 이제 찰스 월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찰스 월튼의 이름을 따서 월튼 체인이다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 RFID 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근거리통신이라고 해서 저희 뭐 하이패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하철 탈 때 저희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그런 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유통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많이 쓰고 있고 월튼 체인은 그 중국에 있는 회사와 한국 분이 합작을 해서 만든 중국 기반의 코인이긴 한데 리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RFID 칩과 리더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 블록체인화 하겠다. 그거를 블록체인화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심천의 본사인데 제가 이 월튼 체인이 한국에 그 지사가 있고 그 지사분을 좀 알아서 제가 이제 이거 방송하기 전에 가서 좀 뵙고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코인 이코노미의 그 문제점이 여기 또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월튼 체인도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높은 편인데 그 이유가 리버스고 RFID라는 실체를 갖고 있고 뭔가 믿을만한.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의료에 적용이 돼서 이제 일단 현재 2단계까지 가 있는데 메인넷도 나왔고 의류에다가 실제로 RFID 칩을 장착을 해서 그거를
바코드 그러니까 스캐너로 읽어서 물류 관리를 지금 이제 현실화 시켰거든요. 그럼 네. 사실은 여기가 처음 한 게 아니고 많이 이미 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옷가게 같은 데 가서 계산 안 하고 갖고 나오면 삐익거리잖아요. 아, 그렇죠. 달려 있는 거 보안기. 네네. 네네. 그게 다 RFID 칩이 달려있기 아. 때문에 그걸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 여기 많이 얘기가 오갔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과연 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얼마나 네. 도움이 되느냐 그 그러게요. 코인 이코노미가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네. 월든체인 물론 기술을 갖고 있고 그걸 상용화하고 있고 RFID 칩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가격이 예, 1,000원이 넘었어요. 계산 단가가. 야, 예, 진짜 그래서 비쌌구나. 실제로 옷 같은데 재고 관리하기 위해서 심기에는 단가 너무 비쌌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100원에서 한 150원 정도 하는데 저기 삼- 사실은 반도체 가격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월튼 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라는 그 중국에 있는 회사가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객단가가 한 25원 정도 한다 그게 그러더라고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25원이면 이제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리더기가 8m까지 인식 가능한 그 특허를 갖고 네. 있고 실제로 8m라는 얘기는 창고에 물건 싹 싸놓고 쭉 읽으면 이제 스캔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 그 기기의 가격도 한 8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 제품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에요. 그러게 그죠? 저도 네. 궁금한데요. 이게 코인을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재단 쪽에서도 못 해요. 아 그래. 아까 이제 그 신혜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 그래 회사가 RFID 칩을 블록체인화해서 이거를 많이 하는 건 좋아. 그래서 회사가 돈 벌 수 있을 것 네, 같아. 네. 근데 그거 실제로 코인 이코노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게 답이 없는 거죠. STO 개념인가요? 이게? STO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STO 개념이. 네. 그러면 차라리 투자 수익이라도 나오는데. 그거예요. 네. 만약에 STO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분 배당을 개념이기 주겠죠.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네, 권리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STO는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하면 네. ICO는 애매해도 STO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자통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STO 못 하는데 STO가 허용이 된다면 이 코인 이코노미에서 그래 우리 회사가 돈 벌면 당연히 배당 가치가 있으니까 코인이 올라가라는 이코노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 그게 배제돼 있으니까 코인이 실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두 번째로 비싼. 네. 네. 근데 이더리움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ICO를 하는 데들이 다 이더리움을 받겠다고 했어요. 수요가 됐기 때문에 네, 올라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수요가 없으면 실제로 코인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STO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코인은 있어요. 그리고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재단, 코인을 발행한 재단은 사실은 이 RFID 칩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회사하고는 또 사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재단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코노미가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렇습니다. 코인 이코노미 자체가 코인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저는 잘 모르지만 네네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네네. 이 의류 물류 관리 시스템 네. 이거가 돌아가는데 이 네네. 코인이 쓰여 있는 거 아닌가요? 유틸리티로서? 얘네들이 코인을 아닌가요? 이제 유틸리티로서 쓰겠다고 한 백서에 나와 있는 네. 내용에는 얘네들이 이것보다 RSID 네. 칩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네네. 이것보다는 사이드 체인들을 개발을 해주고 네. 그 사이드 체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코인을 쓰겠다라는 게 더 커요. 사이드 체인은 어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제가 메인넷 여쭤보니까 메인넷이 이제 나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블록체인을 구축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능하다는 예.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몇 군데 구축해주고 네. ICO까지 진행을 해줬어요. 네. 거기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생태계를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RFID 칩 활용과는 네. 크게 연관관계 없는 거죠. 아. 저 전에 다른 데 쓰이는 거. 네네네. 설명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튼 체인이 아니라 RFID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약자가 뭐예요? 코인? 월튼 체인입니다. WTC인가요? 네, WTC죠. 네. 내가 OK 코인 들어갖고 600만 원치 샀는데 20만 원 남은 거네.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그냥 차트 보고 60% 떨어졌길래 내일은 반등이 나타나고 한 달 있다 봤는데 20만 원. 팀장님, 네네. 저기 그래서 로이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월튼 체인 사요 말아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떤 코인이든 간에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이상에 상위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는 아직은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 이코노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접근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네, 그렇죠. 네. 저희 프로그램 거의 뭐 명언이죠. 이건 진짜.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그 월튼체인 재단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코인 이코노미를 완성을 좀 시켜달라. 네,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가능성은 네. 네,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네.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네, 두 번째인데요. 네. 그 이제 이게 빗썸에 1월 17일 날 상장한 에어론이라는 코인입니다. 에어론. 네, 간단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에어론이면 그 이름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론? 네. 네. 에어론입니다. 네. 론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상으로 따지면 우버예요. 우버면 이제 공유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공유하겠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네요. 네, 그래서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나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노선이 딱 하나 있어요. 돼요? 네, 있더라고요. 도쿄부터 서울까지 노선이 하나 있어요. 에어택시. 자기가 원하면 탈 수 있는데 좌석 하나당 1,700불이에요. 예? 아니 1,700불. 싸죠. 170만 원뿐이 안 하는데. 저 같으면 비즈니스 타고 다닐 것 같은데. 그냥 비행기 타도 뭐하러 그걸 타요? 네. 개인 혼자 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좌석당. 네. 나는 혼자 타면 네. 170만 원에서 네. 기름값이 저도 있으니까. 혼자 타면 탈 것 같아요. 약간 네. 궁금한데 네. 그 택시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누가 타요? 도쿄 아무도 안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버는 택시보다 조금 싸거나 비싼 가격을 내고 타는 건데 네. 일본 2시간 타는데 1,700불, 그러니까 약 한 190만 원 정도를 낸다면은 얼마나 활성화될까요? 물론 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쿄로 가는 퍼스트보다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비싸죠. 드시려면. 네.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내가 비행기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려면 또 김포나 아니면 인천까지 가야 되고 네.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바로 그냥 어떤 이륙장에서 예를 들어 한강 뭐 어디에서 네. 바로 이륙이 가능하고 내가 언제나 콜하면 탈 수 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러면 정해진 노선이 있고 네. 그런 전세기 개념은 또 아니에요. 네. 네네. 그래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그리는 그 장기 청사진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하늘을 나는 택시가 그 대중화될 거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버 굉장히 엘리베이터 이미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컨셉은 좋고 실제로 이것도 리버스예요. 얘네들이 이제 항공 그 안전을 위해서 파일럿들의 운행 시간 데이터라든지 네. 뭐 전 세계 뭐 그 개인 비행기들의 그 스케줄 같은 걸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 리버스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뭐 어떤 청사진을 그리겠다라는 건 좋지만 아직 현재 입장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네. 거죠. 조금 오래 걸릴 네, 것 그래서 같은 느낌이. 이런 코인을 접근하려면 네. 최소한 20년? 네, 좀 대중성을 비행기가 대중성을 가지려면 20년은 그거보다 현대차가 나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나 내 차가 나를 것 같은데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참고로 그 우버 엘리베이터라고 이제 우버의 자회사인데 그 나른 택시 네.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인데요. 일본에서 아마 올해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에요. 한국은 아직 우버가 이제 못 들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네. 미미하다시피 하니까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우버 엘리베이터가 먼저 될 것인가 아니면 에어론이 먼저 될 것인가? 네. 궁금하다. 그래서 에어로는 실사용 이코노미 중에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도쿄에서 서울까지 1,700불에 타는 걸 네. 우리 코인을 이용하면 뭐 더 싸게 해줄게. 뭐 그런 이코노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공유 경제, 네트워크 이코노미에서 토큰을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겠다라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비슷한 것 네.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현실 가능성을 봤을 때 뭔가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해서 뭘 해보겠어라는 것보다 차라리 우버가 우리가 토큰 발행해가지고 우버 토큰으로 결제하면 우리가 마일리지 혜택도 주고 뭐 멤버십 혜택도 줄게라고 네. 하는 게 지금 사실 더 현실성이 맞아요.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대기업 자체들이 그러니까 포인트를 코인하는데 사업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쪽에서는 이미 두 업체가 시행을 했고 작년에 그런 거 봐서는 그게 더 빠졌어.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네, 여기까지. 네, 하나 더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까지. 두 개 오늘 두 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셨군요. 진짜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낼까라는 생각을 오늘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어론 20년이면은 저희가 타볼 수 있을까요? 에어로는 못 타도 다른 나르는 택시는 탈 수 있지 나르는 않을까요? 택시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 택시 운전사도 없을걸요? 그렇죠. 무인이죠. 무인. 그렇죠.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좋아요. 로봇은 좀 무섭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준비한 코인케이오가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늘 저는 신두님이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했어요. 어떻게 오늘 신두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뭐 제가 여기 원래 이런 출연자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때 한번 제가 방송을 끝까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불러주시면 뭐 야, 팀장님 네, 들으셨어요? 감독님. 네. 네, 나오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언제나 오늘은 좀 많이 쉬셨어요. 오늘 신두님이 설명 많이 해주셔서 원래 권 그렇죠. 기자님이 아,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쉬었습니다. 고라 기자님. 아니, 저는 어떠셨나요? 너무 좋고요. 다음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배탄가요? 아니요. 예. 아니요. 여기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요. 아, 저희 고정 맞나요, 팀장님? 그럴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약간 그- 여기도 그럼 비정규직의 피해가 있고 제가 정치 경제로 한번 몇 시간 동안 또 한번 네. 강의를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프리랜서. 시간당 임금이 비싼. 제가 볼 때는 오늘 약간 신두님이 저 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드시지 그러니까요. 않았나. 아, 정규직을 해야죠. 지금 네. 예. 트렌드가 국가적인 트렌드가 정규직. 네, 비정규직은 안 되죠.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자리 창출 오늘 하나 됐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하나 됐고요.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신임 나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 제가 취재하고 이러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약간 뭐랄까 기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개발자. 만나잖아요. 네. 개발자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 금융회사나 근데 약간 진짜 투자자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저 투자자니까요. 네. 네. 그래서 투자자니까요. 좋았습니다. 네. 네. 이런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아니요, 심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고 안 하는 아, 이거 심의 규정에 준수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자체 심의가 있죠. 자체 심의가 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성구 팀장님. 저는 오늘 역시 뭐 위너. 맞아. 우리의 큰형. 갑자기 여기 아, 이렇게 네. 빛이. 네, 이거 생방송이고요. 저는 네. 빗선 팀장이 아닙니다. 맞아, 그 말씀 네, 싶었어요. 빗선 팀장이 아니고요. 네. 네. 그 뭐 오늘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오늘 뭐 신혜두님 나오셔가지고 사실 나오신다 그래갖고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역시 레벨이 좀 다르신 분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실제로 방송에서 뵈니까 굉장히 인플루언서. 예, 네. 인플루언서죠. 네. 아니 근데 아까 빗성 관계자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네네. 아, 저는 많이 주면 관계자도 하겠습니다. 안 하신다면 제가. 혹시 관계자는 아닌데 그 저기 이면 계약으로 해서 대주주 네, 비밀입니다. 야, 채팅창에도 네. 비썸 인수설 나왔습니다. 90원 아예 그냥 닉네임이 됐네요. 90원 리플 선생님으로. 아까 어떤 분이 증명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제 게이트허브 계좌 깔 수는 있어요. 오. 네. 그 정도면 그럼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한번 까시는 걸로.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 아무튼 네, 저희 오늘 또 여기까지 네. 함께 했고요. 저희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올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끝내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떡상은 다시 네. 다시 아까 400만 원을 뚫었었어요. 아, 뚫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우리 방송 때 390만 원이 뚫릴 뻔했죠. 네. 밑으로 하방을. 저도 고라님 기자님을 본 게 아니라 저걸 네. 신기해갖고 계속 저도 보고 계속 저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못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카메라 잡아주세요. 저희가 방어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올라갔으니까 뭔가 좋은 신호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그런 시청자분들도 희망회로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좋은 생각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또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코인케이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